자, 그래서 앵커의 모닝콜 지금 바로 전화 걸겠습니다. 모닝콜 걸 텐데 오늘 모닝콜을 받을 상대는요. 한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모닝콜을 걸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앵커의 모닝콜은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걸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모닝콜 받으셨습니까? 네, 김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네. 어제 한 대표와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고 조금 전 저희들이 박정하 실장의 브리핑도 봤습니다. 지금 한 대표께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혹시 한 대표 오전 일정 취소한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 회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또 그 회담 자체의 내용 자체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고 씁쓸한 대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표로서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마 오후에 강화도 그 당선 인사를 가기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입장을 좀 가다듬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가다듬는다는 게 사실 저희가 이번 회담이 그렇게 큰 성과가 있기는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회담을 단독 회담을 요청했는데 꼭 면담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그 비서실장을 배석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시간 같은 것들을 이 오후 차담으로 밀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예.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주실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회담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무슨 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의전적인 면에 있어서 실망스럽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무례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대통령께서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느라 25분 늦게 오신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대표를 밖에서 서서 거의 30분 가까이 서서 기다리게 안에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게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꾸짖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 그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주인공은 그냥 대통령 얼굴만 보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뒤통수나 옆 얼굴을 슬쩍슬쩍 비춰 보이는 그런 자료들만을 내보내셨거든요. 예.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아무도 가지 못했는데 대통령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대동해 오셨고 그 같이 오신 분들 중에는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을 받아서 교체 요구를 받고 있는 그 비서관도 계시고. 김종혁 최고위원님, 대통령의 어제 이제 면담을 수행하기 위해 온 대통령실 직원 중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직원도 대통령을 수행해서 왔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인이 이거는 당신에게 내가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더구나 그 백미는 마지막 부분은 4시 반에 회견을 한다면서 처음에는 이게 잘 되면 식사를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체도 어떻게 받아들이기에는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밥 먹여 보낼게 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작 어제는 6시까지 내가 만찬이 있으니까 회담을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 끝나고 나서 만난 분들이 용산의 참모들과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만찬을 했다. 그러면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그 당대표가 만나서 회견을 하느라고 얘기하느라고 좀 30분 늦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평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굳이 6시에 만찬 있으니까 빨리 끝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저는 말이죠. 그거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뭐 A4용지를 줄줄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상당히 좀 모욕하는 그런 행동도 하셨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독대 요청도 드리고 당정에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의 그 의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다. 지켜보는 내내. 그럼 한동훈 네. 대표는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들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뭐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만약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얘기가 일체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 얘기만을 했는데 라고 말꼬리를 흐리는 걸로 봐서는 뭐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상당한 이견이 지금 언론에서 취재돼서 보도되고 있는데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영부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당에서는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텐데 대통령의 생각은 당과 많이 다른 것을 지금 확인하고 오신 건데 그럼 앞으로 한동훈 대표나 이 여당 지도부에서는 영부인 이른바 의혹 내지는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희는요, 아까 뭐 조금 전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도 듣기는 했지만, 좀 많이 과하게 가신 거고요. 김여사 특검. 예, 그거는 저희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적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것으로 귀결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번 회견 이후에 예. 국민들께서 이 회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계속 상실되거나 굉장히 장애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여당의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4명이 이탈표가 나왔었는데 예. 저희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이것은 악법 조항을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령도 내렸었고 또 당론으로 거부 방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이탈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론이 더 나빠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경우에 혹시라도 이 이탈이 생겨서 우리가 전혀 원치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여사 통과 이제는 뭐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는 특검이 우리 당의 공천 문제, 명태균 씨의 공천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당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 바쁜 와중에 앵커의 모닝콜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솔한 이야기, 또 격앙된 반응까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실망감 있는 면담 결과였고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거부했다. 영부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한 대표가 상당히 기대도 안 했지만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용산에 대해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면담 자체가 야당 이재명 대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왔다라고 느낀다라는 얘기 지금 모닝콜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직 기자신 것 같아요. 취재를 해서 아주 그냥 솔직담백하게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제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만나게 되면 좀 직접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실에도 제가 아직 지금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김종혁 의원, 최고위원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그 좀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쭉 그 여사님의 그 일정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거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나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또 말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말이라고 하나씩 각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용산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리고 행동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최대한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을 어느 정도 좀 수용 가능한 것들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용산과 그 한동훈 대표의 이 사이가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가 이게 적대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공생 관계입니다. 예, 그 두 분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자꾸 고언을 하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지 뭐 같이 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그 뜻을 당연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보다 국민 눈도 맞는 전향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아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지는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좋은 브리핑을 당부했지만 한 대표가 브리핑 안 하고 귀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만남이었다. 브리핑 관련해서도 좋은 브리핑을 당부했다라는 건데 한 대표가 바로 귀가하고 박정아 비서실장은 어두워서 표정을 못 봤다라는 브리핑, 뉴트럴한 브리핑, 중립적인 브리핑이 나왔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좋은 브리핑을 당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한 대표가 그냥 귀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도 저 말씀하시면서 실제 저걸 기대하고 얘기했을까요? 저걸 받아들이는 한동훈 대표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당부였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 면담의 분위기는 지금 그 표현한 박정아 비서실장의 브리핑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정혁 최고위원의 브리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뭐 한동훈 대표로부터 직접적인 얘기를 다 듣고 뭐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과 분위기였는지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으로 한 1%의 인식 공감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완벽하게 다른 얘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제 회담의 그 결과 또 성과가 없을 거라는 건 사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남은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을 때 최소한의 어떤 인식에 대한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여권 전체 위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여권 내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수용하는 모습은 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나 예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역시나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지도 않았고 바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저는 이 두 분의 관계는 돌이켜 보면 2024년 올해 1월 달에 그때 끝난 것 같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로 가지고 갈등하고 사퇴 요구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됐을 때 이런 두 분의 오랜 관계나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 다 약속 대련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두 분의 관계 그래도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만난다면 최소한의 어떤 뭐 인식의 공감대 그리고 제안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을 통해서 일단 봉합하고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에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을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워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대 대표 경선 나왔을 때에도 소위 말하는 일시 문자까지 공개되면서 막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계속해서 독대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마저 안 받으면 너무 이제 대통령이 좁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여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나줄게 의미만 부여했던 거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네. 그 결과표를 어제 받아들고 왔기 때문에 어제 박정아 비서실장 또 오늘 그 김정혁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대단히 실망하고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가 면담이 끝나고 주변 측근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할 말은 다 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라고 주변 측근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의 앵커의 모닝콜을 통해서도 저희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종혁 최고에게도 한 대표가 해야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점점점 라며 말끝을 흐렸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제 면담에 대해서, 면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표정도 밝았고 분위기가 좋았다. 아, 우리 한 대표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는 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 콜라가 있었다는 점 등등. 분위기 좋았다. 표정 좋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20분 지연한 거, 3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견을 보인 거, 서면 브리핑 등 관련 공식 입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찬 때문에 한 대표와의 면담이 끝났다는 거 등등등등. 조금 전 한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